박별대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정책을 보면요. 617과 710 거의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시장에 쏠려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지방세 일부라든지 금융권에서는 비주택으로 처리되는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도 급증하고 있어서 갭매우기 시장이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체 근생으로 되어 있어서 레버리지 땡기기가 수월한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도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 비주택 시장으로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이 트렌드에 맞춰서 잘만 공략하면 최대한의 수익을 할 수 있는 알짜 투자 지역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PPT 슬라이드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120세대로 규모가 형성이 되어 있죠. 보통 역세권 오피스텔 100세대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없는데요. 이 오피스텔은 100세대가 넘는 내부 구성이 탄탄하면서 1, 2층에 스타벅스가 또 입점을 합니다. 3, 4층엔 병원도 입점을 하지만 스타벅스 벅세권이라고 표현하죠. 스타벅스가 가맹점을 신설할 때 A급 상권에만 점포를 개설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역세권이면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연매출, 월매출 소득이 가장 높으면서 권리 형성이 높은 A급 상업지에만 투자를 하는 게 스타벅스인데요. 압도적인 내부 구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하철에서는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상업지역입니다. 왕복 8차선과 6차선 코너부에 위치한 상업지역인데 그냥 단일 역세권 강동역 상업지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천호역과 강동역, 이 길동 역세권은 강동구 전체를 대표하는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요층 지역입니다. 이 요층 지역에 소액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아무리 부동산이 입지가 튼튼하고 내부 구성이 탄탄한데 분양 가격이 높으면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강동구는요, 2030년까지 크고 작은 자치구 내에서 개발 사업들도 다양한데 강동구가 강남 4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강남 4구 내에서도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형 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죠. 실질적으로 GBC 마이스 산업단지나 롯데타워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딱 2개만 100층이 넘어가는 랜드마크 개발 사업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버렸습니다. 이 바람에 이 주변 일대가 지금 급등을 했는데요.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 일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역삼동, 논현동, 대치동, 방배동, 양재동, 그리고 강동구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풍선 효과를 그대로 마찬가지로 이용하셔서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GBC가 이제 완공이 되게 되면 롯데타워에서 1차적인 검증이 됐죠. 고용 창출이 엄청납니다. 이 일대 부동산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GBC 마이스 산업단지가 가까운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이제 이런 풍선 효과 때문에 강동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태다. 강동 내에 크고 작은 개발 사업들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둔촌주공 아파트가 지금 헬리오시티 를 넘어서서 단군 일의 최대 재건축 사업이죠. 지금 분양 승인 과정에서 일반 분양가를 놓고서 조합원과 허구와 다툼과 지금 현재 조율이 필요하긴 하지만 곧 있으면 일반 분양을 통해서 이 일대의 랜드마크 재건축 아파트로 급부상할 예정이고, 이 여파는 이 주변 일대까지 파급력이 도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길동은 3익 아파트를 포함해서 다수의 크고 작은 재건축 사업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명일 고덕 같은 경우에는 고레힐을 중심으로 시작했던 재건축이 그라시움과 아르테온이 입주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9억 원을 돌파하는 고가 지역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강일동과 상일동은 택지 개발을 통해서 도시 개발 사업이죠. LH에서 매각을 통해서 민간에서 분양하는 스케줄도 잡혀 있고 공공 분양으로도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강일부터 시작해서 명일, 길동, 둔촌까지는 재건축이 활발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천호역세권은 반쪽짜리 뉴타운이긴 하지만 과거 사례를 돌아볼 때 집창촌이 있던 곳은 대형 개발 사업 지역으로 다 탈바꿈되었습니다. 청량리 588도 스카이 L65가 들어오고 GTX가 깔리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했고요. 랜드마크 타워로 지금 현재 탈바꿈이 되고 있죠. 용산역도 과거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전면부가 집창촌이었습니다. 지금은 삼성과 대우에서 들어와서 이제 초고층 오피스텔로 들어왔고, 바로 상단에는 또 전면 4구역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죠. 다 고가 지역으로 변모가 되어 있죠. 마지막 남아있는 게 천원 뉴타운 텍사스입니다. 천원 뉴타운은 반쪽 뉴타운이긴 하지만 순차적인 정비사업을 통해서 관리 처분이 도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대 부동산 가격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 집창촌 정비사업이 잡혀
있겠고요. 성내동과 천호동 이때는 재정비 촉진지구까지 묶여 있습니다. 소규모 피치가 하나로 묶어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묶여 있다. 앞으로 이 초고층으로 주상복합들이 들어오게 되면 부동산 가치뿐만 아니라 인프라까지 개선이 되기 때문에 강동 일대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그레이드가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강남 4구에 강남 4구라고 지금 표현하죠. 동남권의 강남 4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 이어서 강동구까지 강남 4구에 편입이 되면서 지금 현재 임대가 상승 대비 강남 4구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게 강동구고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가장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강남 4구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개발 호재의 후광 효과도 보면서 강남 4구라는 이런 프리미엄까지 동시에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구성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제가 원룸 투자는 절대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5룸으로 제가 지금 구성을 해봤는데 풀 퍼니처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에어컨도 2개 들어가고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다 빌트인으로 들어가면서 붙박이장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그냥 전세 주고 월세 주면 아무것도 추가되는 비용이 없는 1.5룸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1.5룸 중에서도 층수가 좋고 일조권이 되는 거는 몇 개 없습니다. 아무래도 상업지이기 때문에 일조권 제한이 없겠죠. 바로 옆에 있는 건물들과 동간거리를 고려해서 일조권 좋고 채광 좋고 구조 잘 빠진 거 미리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투자 금액이 비싸면 마찬가지로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분양 금액이 2억 8천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전세 가격이 90%가 육박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700만 원부터 시작을 하죠. 자, 미리 선점 갭으로 잡아놨다가요, 향후에 이제 월세 테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100세 시대고 1인 가구 증가하는데 나중에 연금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생활 영리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쌀 때 월세를 받아보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고, 지금은 자본이 안 되지만 갭 투자를 통해서 나중에 자금이 순환이 될 때 저금리를 활용해서 월세 받는 거 반드시 50세가 넘는 노령층이라면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성안이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1.5룸을 제가 추천하겠고요. 제가 이 오피스텔을 추천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증여입니다. 자식한테 현금 증여하면 현금은 인플레이션 가격 대비했을 때 계속 원화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현금 증여 5천만 원 비과세를 통해서 이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부동산 가격의 가치가 상승되는 만큼 비과세 받은 증여 현금이 계속 증대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녀 명의로 증여 목적으로 부동산 매입하는 거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겠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주택수가 많아서 추가로 부동산 매입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만 30세 이상이 되는 자녀분들이 있다 하시면 명의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증여 목적으로요. 증여받는 자녀분께서 청약을 준비 중이다 하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간 분양을 할 때는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합산이 안 되니까 무주택으로 처리가 돼서 통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분양, LH에서 분양하는 것들은 주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민간으로 준비할지 공공으로 준비할지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좋은 아파트, 돈 되는 아파트는 민간이기 때문에 청약을 대기 중인 자녀분들한테 증여 목적으로 주셔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취득세가 최근에 7.10 대책 때 중과가 됩니다. 앞으로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 임대사업자를 내셨어도 주택 있는 것만큼 앞으로 중과가 되는데 2주택부터는 8%, 3주택부터는 12%가 되죠. 오피스텔은 이번 규제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유동자본이 오피스텔로 오는 이유가 되겠고, 취득에 대한 부담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풍선 효과, 후광 효과를 그대로 보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특별시 투기지역이라 대출이 어렵죠. 주택임대사업자로 이 부동산을 매입하시면 담보대출이 70%까지 나옵니다. 월세 받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금 이 시점에 이 부동산을 잘 활용하신다면 향후에 정말 똘똘한 한 채 역할을 튼실하게 해서 월세 소득 보장이 되겠고요.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강남 4구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전세가 비율은 높아서 가장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강남 4구가 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투자하실 때 낭패 보시는 분들은요, 유형이 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원룸. 자, 보통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 되는 건설사들은 원룸을 많이 건설합니다. 주택수도 투룸에 비해서 조금 완화가 되어 있고 원룸으로 분양가를 가장 높게 했을 때 사업 수익성이 돌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원룸 공급이죠. 자, 우리가 세를 주는 임차인의 패턴을 보면요, 원룸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저소득층 임차인이나 사회초년생 아니면 학생 분포가 많죠. 임대 가격을 상향해달라고 임차인한테 요구를 했는데 이 주변에 원룸 공급이 많다? 그러면 주거 이전이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룸 공급은 서울 내에서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또 수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원룸 공급은 가급적이면 제가 지향하지 않는다. 그래서 투자를 약간 가려서 하실 필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자, 신혼부부들이 웬만하면 아파트 거주하고 싶지 좁아터지는 오피스텔을 거주하기 싫거든요. 근데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워낙에 비싸서 직주 접근상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거주해야 된다면 투룸 이상부터 거주하지 원룸 거주는 일단 당연히 안 하겠고요. 주변의 아파트 가격, 전세 가격이 싸면 세입자들이 아파트까지 오피스텔에 굳이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대부분 수도권 외부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분들의 고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도 웬만하면 피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는 주택 공급량이 많은 베드타운입니다. 예를 들자면 동탄 이신도시에도 잘만 투자하면 돈 되는 소형 주택 많겠지만 동탄 이신도시가 삼성을 겨냥한 신도시거든요.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이 오피스텔에 거주할까요? 아닙니다. 동탄은 또 물량도 많기 때문에 전세가도 비교적 서울에 비해서 안정화되어 있죠. 임차인의 소득 기준을 고려했을 때 굳이 아파트도 싼데 오피스텔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면 투자 가치 역시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보통 투자하신 분들 이 세 개 안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빼고 알짜 부동산을 잘 공략해서 투자하시면 다 돈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투자한 분석만이 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길어지고 좀 지루했는데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자주 애청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좋은 물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알짜 부동산 유추하는데 제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